얼마 전에도 결혼식장에서 옆에 있는 제 친구들이 이제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방해준 보습제도 제대로 안 바르면서 어떻게 하지? 막 방법 좀 알려줄래?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피부를 망치는 행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도 예전 영상들에서 많이 다뤘었고요. 자, 근데 오늘은 정말 흔하게 우리가 하는데 피부를 안 좋아지게 하는 습관을 한 7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이거 아마 보시는 분들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자, 진료 때 이것만 싹 교정시켜드려도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세안을 하고 바로 보습제를 안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안을 하게 되면 특히 메이크업을 하고 이중 세안까지 하게 되면 피부 표면의 오일을 닦아내기 위한 세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표면이 굉장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바로 이렇게 보습제를 바르지 않고 한참 뒤에 보습제를 발라주면 어떨까요? 그 사이에 굉장히 건조해지겠죠. 건조한 상황이 되면 피부 표면에는 이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피부에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알레르기 원인들도 잘 침투할 수가 있겠죠. 평소에 먼지로 인한 알레르기가 심하지 않더라도 이중 세안을 하고 건조한 상황에서라면 더 알레르기 원인들이 침투가 잘 돼서 피부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안 후에 보습제를 안 바르시는 분들이 꼭 본인 피부는 너무 건조하다고 하면서 보습제를 바를 때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하루에 딱 2번 아침 저녁으로 이불 보습제라고 할게요. 얘를 4-5겹씩 이렇게 바르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주 이렇게 2겹을 덮는 것이 모공을 막지 않으면서 보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습제를 항상 화장실에다 두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세안을 하자마자 바로 보습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대에다가 보습제를 넣는 게 아니라 화장실 안에다가 보습제를 넣는 것이 바로 보습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두 번째는 보습제를 바르자마자 입을 닦거나 양치하는 것입니다. 자, 입 주변에 유독 건조한 분들 중에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기껏 보습제를 바르고 음식 바로 드시고 입 주변 닦고 또 양치하면서 입 주변을 또 닦아내는 거죠. 자, 제가 항상 보습제를 바르고 최소 30분 정도는 흡수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디로션을 종아리에다가 다 바르고 반바지 차림으로 이불 위에 딱 바로 뒹굴뒹굴 다 이렇게 해버리면 난 보습제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다 우리가 바르자마자 이불에 다 묻어버리게 되니까요. 자, 세 번째는 보습제를 바르고 흡수할 시간을 안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서 이어지는 건데 제 의사 친구들 중에서도 이 성인 아토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보습제 처방을 해도 제대로 쓰는 꼴을 못 봅니다. 얼마 전에도 결혼식장에서 옆에 있는 제 친구들이 이제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방해준 보습제도 제대로 안 바르면서 어떻게 하지? 방법 좀 알려줄래?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답답합니다. 자, 제 해답이 뭐였냐면 스테로이드 연고 쓰기 전에 보습제 10번 발라봤어? 입니다. 자, 병원에 아토피로 고생을 해서 종합병원을 가니까 면역 억제제까지 써야 한대요.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자녀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때 항상 보습제 10번 바르게 하세요. 학교에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게 하시고 독서실에도 갖다 놓고 자는 머리 위에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바르고 어느 정도 흡수될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팔 접히는 부분이면 바르자마자 면티 이렇게 걷어 올리면서 다 씻겨 나가게 하지 말고 입을 때도 주의를 하거나 흡수될 시간을 어느 정도는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만 교정하더라도 약물을 쓰는 단계로 넘어가는 환자 수가 정말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색깔을 띠는 선크림, BB나 CC를 바르는 빈도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피부에 선크림의 화학 성분들이 계속 이렇게 피부에 수시간씩 덮고 있는 행동이
이 피부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선크림의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이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이 징크 옥사이드는 하얗게 백탁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크림들이 자연스러운 피부색을 띠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 성분들을 믹스하는데 대표적으로 아이언 옥사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비비크림이나 CC크림이 있는데, 이러한 비비크림은 실제로 일반 파운데이션과 같은 착색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물질들은 임상적으로 단일 세안으로 잘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즉 가볍게 밖에 장 보러 갔는데 난 가볍게 이 비비만 바르고 나가야지 라고 했는데, 실상은 가볍게 지워지지 않는 물질을 바르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집에서 가볍게 단일 세안만 했다가는 입자가 모공과 피부의 사이사이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부 구독자분들은 그럼 매일마다 비비크림 쓰는데 그럼 매일마다 이중 세안하면 되지 않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매일마다 이 오일을 잘 녹일 수 있는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등으로 비비크림을 닦아내기 위해 이중 세안을 한다면 이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으면서 더 피부가 예민해지고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색깔을 띠는 선크림을 되도록 피해야지 이 세안도 피부에 더 자극을 안 주고도 입자가 닦여질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피지 발달이 많거나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는 사람에게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깊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2017년도 이후부터 이 약산성 세안제에 대한 유행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pH가 4에서 5 정도 돼야 피부가 건강하고 효소 활성도가 높아진다, 피부가 더 건강해진다. 맞습니다. 자, 하지만 pH가 많이 낮아지게 되면 사실 세정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계면활성제를 효과 높게 사용해 볼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 계면활성제들도 세정 능력이 너무 높은 것들은 여러 유튜버들이 안 좋다 뭐다 얘기를 해서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 pH는 떨어뜨리고 계면활성제도 이 세정 능력이 아주 높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에서는 세안제 중에서 이 약산성 세안제의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드름이 많고 피지 발달이 많고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이 세안제를 약산성이 아닌 제품들로 변경시켰을 경우에 트러블이 엄청나게 줄고 세안 이후의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는 건 피지 발달이 많고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피지나 화장품 입자들이 닦여져야 하고, 우리가 약산성 세안제를 안 쓴다고 피부가 pH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안을 하고 바로 무엇을 해주죠? 스킨, 토너를 해주죠. 그래서 이 짧은 세안 시간 동안은 어느 정도 세정 능력을 보이고 pH가 살짝 올라가더라도 이것은 바로 뒤에 이어진 스킨, 토너 시간에 낮춰주게 해도 이 피부 표면의 pH가 그렇게 상승하지 않고 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 화장품 개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테스트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다면 이렇게 피부 타입, 피지 발달이 많고 메이크업 이후에 트러블이 잘 생기는 피부에서는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제가 100이면 100명한테 다 경험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팩을 오래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팩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팩 아까우니까 그냥 주무시는 분들 많죠. 팩한 상태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팩은 피부과학적으로 피부 밀봉요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입니다. 피부는 맨 바깥층에 각질층이라는 아주 단단한 피부 장벽이 있어서 웬만한 화장품 성분들은 이 부분을 뚫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질층을 뚫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바로 피부 밀봉요법입니다. 말 그대로 유효 성분들을 발라놓고 뭔가를 찰싹 붙여놓으면 그 유효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팩이 있죠. 자, 팩은 일단 화장품 회사들이 이 안에 있는 성분들, 팩 안에 있는 성분들을 고농축, 고농도, 미백 기능, 이러한 기능성 물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피부에 자극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화장품 회사에서 경쟁하듯이 만들어진 이 고농축팩, 기능성 팩들을 하고 1시간 이상씩 방치하게 된다면 유효 성분의 흡수율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자, 피부는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닿았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던 성분들도 그 빈도수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프 칠 때 이 기미 패치 같은 것들도 같은 맥락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죠. 자, 7번째는 예민한 피부에서 이 화장솜이나 이 클렌징 티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쉽게 생각하면 이 피부 장벽이 망가진 것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 피부가 예민한 분인데 화장솜이나 클렌징 티슈, 클렌징 패드 등으로 물리적 자극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서서히 하는 것이죠. 자, 당연히 한두 번으로는 당연히 이러한 화장솜 자극이 크게 가해지지 않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게 되면 누적됐을 때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화장품의 아무리 나쁜 성분들도 이 피부의 메카니컬 스트레스, 즉 물리적 자극보다 나쁜 게 없습니다. 자, 물론 피부 장벽이 이렇게 튼튼하신 분들은 사용해도 문제가 없고 당연히 이렇게 화장솜 사용하셔도 좋지만, 내가 피부가 예민하고 붉고 속건조함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일단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이 중에 몇 개씩 하고 계시죠? 고쳐보세요. 지금까지 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끝!